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87세 내과 의사 조용석입니다. 5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막걸리 이야기예요. 의사가 웬 막걸리?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해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막걸리를 마셨구나 하고 끄덕이실 거예요. 사실 저도 젊었을 때는 술은 무조건 몸에 해로운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환자분들께도 항상 술 끊으세요 라고만 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모든 술이 다 같은 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막걸리는 정말 특별한 술이에요.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87세 할아버지 의사가 50년 경험을 바탕으로 전해드리는 이야기니까 더 많은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막걸리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왜 막걸리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도 한때 소주를 즐겨 마셨어요. 의사라고 해서 완벽하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하루 종일 환자 보고 나면 또 그때 소주 한 잔이 위로가 됐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 나온 거예요. 간 수치도 위험 수준이었고 의사인 제가 봐도 이러다 간경화로 갈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밤마다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묵직하게 아프고 속도 자꾸 더부룩하고 환자분들한테는 술 끊으세요 라고 하면서 정작 제 몸은 제대로 못 챙긴 거죠. 그래서 몇 달 동안 완전히 술을 끊었어요. 몸은 좀 나아졌는데 마음이 점점 쓸쓸해지더라고요. 저녁에 혼자 밥 먹으면서 물만 마시고 있으니까 참 재미없이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문득 우리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어머니는 항상 저녁 식사 때 막걸리를 한 잔씩 드셨거든요. 직접 담그신 막걸리를 반찬처럼 곁들이셨죠. 그땐 그냥 옛날 어른들의 습관인 줄만 알았는데 의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어머니의 그 한 잔이 단순한 술이 아니라 살아있는 발효 건강식이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5세까지 큰 병 없이 장수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막걸리 한 잔이 어머니 건강이 비결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걸리를 직접 만들어 보기 시작했어요. 의사니까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연구하면서 마셨죠. 누룩을 사서 밥을 찌고 발효 온도를 맞추고 발효 과정을 관찰하면서 이런 원리로 유산균이 생기는구나, 이래서 효소가 만들어지는구나 하면서 하나하나 공부했어요. 정말 흥미로운 과정이었어요. 막걸리가 발효되면서 생기는 변화들, 그 안에서 살아나는 미생물들의 활동을 보면서 이건 그냥 술이 아니라 자연이 만든 종합 건강식품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도 시간 날 때는 직접 담가서 마시고 바쁠 때는 정말 좋은 생막걸리를 골라서 마셔요. 요즘은 정말 좋은 막걸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지금도 매일 저녁 식사와 함께 막걸리 한 잔을 마셔요. 그게 87세가 된 지금도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잠도 잘 오고 정말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걸리라고 해서 다 같은 막걸리가 아니에요. 어떤 막걸리를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에 친구들과 저녁을 먹을 일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막걸리를 시켰는데 한 친구가 막걸리를 따르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 술찌꺼기는 안 먹어. 걸쭉하고 찌꺼기 같아서 싫거든. 그러고는 윗물만 조심스럽게 따라 마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가 막걸리의 핵심을 다 버리고 있구나 싶어서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막걸리 병 아래쪽에 가라앉아 있는 하얗고 걸쭉한 부분, 그걸 술찌꺼기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게 막걸리의 진짜 보물이에요. 쌀과 누룩이 발효되면서 생긴 그 부분에 유산균,
효소, 식이섬유가 가장 많이 들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술찌꺼기를 빼고 인물만 마신다는 건 막걸리의 건강한 부분은 다 버리고 알코올만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걸리는 반드시 병을 잘 흔들어서 술찌꺼기까지 함께 마셔야 해요. 그래야 장 건강에도 좋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다음날 속도 편안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술찌꺼기가 들어있는 막걸리가 모두 같은 막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걸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살균 막걸리와 생막걸리예요. 살균 막걸리는 말 그대로 고온에서 살균 처리를 해서 효소와 효모를 모두 죽인 막걸리예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보존성은 좋아지지만 건강에 이로운 균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유통기한도 한 달 이상 긴 편이에요. 보존을 위해 감미료도 들어가고 탄산도 인공적으로 첨가된 경우가 많죠. 달고 톡 쏘는 맛은 있지만 막걸리의 진짜 장점인 유산균이나 발효효소는 전혀 없어요. 그냥 단맛 나는 술일 뿐이죠. 반면에 생막걸리는 살균하지 않은 막걸리예요. 발효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되는 거죠. 그래서 유통기한이 꼭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야 해요. 안에 있는 유산균, 효모, 효소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장을 도와주고 소화를 도와주고 몸속 노폐물을 청소하는 역할까지 해요. 하지만 생막걸리라고 해서 전부 똑같지는 않아요. 발효가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거든요. 발효가 덜 된 상태로 나온 생막걸리는 병을 열었을 때 거품이 확 올라오고 톡 쏘는 강해요. 진행 중이라 병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발효가 덜 된 막걸리에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성분이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물질인데 숙취의 원인이 되고 간에도 부담을 주는 독성 물질이에요. 겉보기엔 신선해 보이지만 속은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발효가 충분히 끝난 생막걸리는 병을 열었을 때 거품이 거의 없고 맛도 시큼하면서 부드러워요. 유산균은 살아있고 아세트알데히드는 낮고 속도 덜 부담스럽고 다음날도 개운해요.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막걸리를 마셔야 해요. 그리고 감미료가 없는 생막걸리를 선택하세요. 요즘 마트 냉장고에 있는 막걸리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냉장 보관이니까 생막걸리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대부분은 그냥 차게 보관하는 살균 막걸리예요. 살균도 했고 유산균도 없고 감미료는 잔뜩 들어있고 겉보기만 생막걸리인 경우가 많아요. 정말 좋은 막걸리를 드시고 싶다면 제품 뒷면을 꼭 확인해 보세요. 살균 여부, 감미료 포함 여부, 그리고 유통기한이 짧은지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생막걸리의 시큼한 맛이 입에 잘 안 맞으신다면 천연 꿀을 한 티스푼 넣어 보세요. 맛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꿀의 항산화 성분이 막걸리 유산균과 잘 어우러져서 소화도 훨씬 편안해져요. 반대로 사이다를 타서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추천하지 않아요. 사이다 속 당분과 인공 첨가물이 막걸리 속 발효균의 작용을 방해하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한 잔을 마시더라도 무엇을 마시는지 어떻게 마시는지를 아는 것, 그게 건강한 음주의 시작이에요. 이제 막걸리를 그냥 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막걸리 한 잔 안에는 몸을 살리는 발효 성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 있어요. 먼저 유산균이에요. 살균하지 않은 생막걸리 한 병에는 요구르트보다 많게는 100배 이상, 무려 700억에서 800억 마리의 유산균이 들어있어요. 이 유산균들은 장 속에서 나쁜 세균을 억제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변비나 장 트러블이 있는 어르신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되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이 요즘 속이 더부룩해요, 변비가 심해요 하고 호소하시는데 이런 분들께 적당한 막걸리 섭취를 권해드리면 정말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효소와 효모예요. 막걸리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성분인데 이 효소들은 우리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고
대사 기능과 소화 작용을 활발하게 해줘요. 쉽게 말하면 몸 안에 쌓인 묵은 때를 닦아주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는데 막걸리의 효소들이 이를 도와주는 거죠. 세 번째는 아미노산이에요. 특히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메티오닌, 발린, 이소류신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막걸리 속에 풍부해요. 이 성분들은 근육 유지, 면역력 향상, 세포 회복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조금만 아파도 회복이 더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아미노산이 부족해지기 때문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막걸리에는 비타민 B군, 식이섬유, 젖산균도 들어있어서 피로 회복, 피부 개선, 장 건강까지도 도와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막걸리를 단순한 술이 아니라 마시는 발효 건강식품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도 함께 먹는 음식이 잘못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파전이에요. 막걸리엔 파전이지 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그 궁합의 맛은 이해해요. 그런데 파전은 기름기가 많고 나트륨 함량도 높고 밀가루 반죽이라 소화에도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막걸리 한두 잔은 몸에 이롭지만 파전까지 곁들여서 양껏 드시게 되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막걸리의 유산균이나 작용도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막걸리를 마실 때 파전은 한두 조각 정도로만 즐기시고 대신 두부나 나물 반찬 같이 담백하고 소화 잘 되는 안주를 곁들이시는 걸 추천해요. 그게 막걸리의 좋은 성분을 제대로 몸에 남기는 방법이에요. 다만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막걸리는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지만 어디까지나 술이에요. 하루 한두 잔, 식사와 함께 드시는 정도가 적당하고 과하게 드시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유익한 효과도 반감될 수 있어요. 끊을 수 없다면 최소한 방법과 양은 조절하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몸에서 어떤 질환에 도움이 될까요? 우선 심혈관 건강이에요. 막걸리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폴리페놀, 유산균은 혈액 속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줘요. 이건 국내 연구에서도 여러 번 확인된 내용인데 막걸리를 일정 기간 마신 실험군에서 혈중 지질 농도가 감소하고 혈관 탄력 지표가 개선된 결과가 보고된 바 있어요. 그 다음은 면역력이에요. 막걸리의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고 장 건강이 바로 면역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막걸리 한두 잔을 저녁에 편안하게 드시는 루틴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항암 효과예요. 막걸리에 포함된 발효 유래 효소와 아미노산은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줘요. 특히 간암, 유방암, 대장암 세포의 증식을 막는 효과는 국내 논문에서도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어요. 이건 막걸리가 암을 치료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면역과 세포 대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적 음식 역할은 분명히 있어요. 다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약 복용 중 음주는 피하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막걸리는 음이지만 어디까지나 술이에요. 특히 간에 부담을 주는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당뇨약, 혈압약, 수면제 같은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막걸리의 알코올 성분이 약물 대사를 방해하거나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나는 한 잔밖에 안 마시니까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약과 술의 상호작용은 아주 작은 양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 현재 드시고 있는 약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의와 상담하신 후에 막걸리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안전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은 막걸리를 도대체 어떻게 드세요? 복잡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하루 한 잔, 저녁 식사와 함께 마셔요. 그 한 잔이 87세가 된 지금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제 루틴이 됐어요. 언제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시간대예요. 저는 반드시 저녁 식사 중이나 직후에 마셔요. 공복에 마시면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속이 든든할 때 마셔야 유산균과 효소도 잘 작용하고 몸의 부담도 적어요. 양은 한 컵에서 두 컵 정도면 충분해요. 약 200ml, 400ml 정도죠. 이 정도는 몸에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막걸리 안에 좋은 성분들이 몸에 잘 작용할 수 있는 양이에요. 한 병을 3일에 나눠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한 병을 나눠 드실 때는 매번 흔들어서 술찌꺼기까지 함께 드시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도 중요해요. 기름진 음식보다는 두부, 나물, 땅콩이나 호두 같은 견과류처럼 소화 잘 되는 음식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면 좋아요. 이렇게 담백한 반찬들과 곁들이면 막걸리 속 유산균과 효소도 더 잘 작용하고 다음날 속도 한결 편안해져요. 이렇게 먹으면 막걸리가 술이 아니라 건강을 챙기는 한 끼가 돼요. 그리고 막걸리는 마시는 것뿐 아니라 남은 술찌꺼기를 활용해서 피부 관리에도 쓸 수 있어요. 저는 집에서 막걸리를 만들기도 하는데 남은 술찌꺼기를 깨끗하게 건조해서 스럽처럼 얼굴이나 손에 문질러줘요. 제 아내는 꾸준히 사용하더니 피부가 훨씬 좋아졌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요. 실제로 막걸리에는 피부결을 부드럽게 하고 각질을 정돈해주는 성분이 많아서 화장품 원료로도 쓰이고 있어요. 막걸리를 직접 만드신다면 강력 추천해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막걸리를 매일 똑같이 드시지는 않겠죠? 저는 기분과 건강 상태에 따라처럼 조절해서 마셔요. 지금부터 막걸리 맛도 살리고 효과도 높이는 저만의 비밀 조합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맛도 좋고 건강 효과도 더해지는 조합들이에요. 첫 번째, 꿀막걸리예요. 생막걸리 한 컵에 천연 꿀을 작은 티스푼으로 한 숟갈 정도 넣어서 잘 저어 드시면 돼요. 맛이 부드러워지고 꿀의 항산화 성분과 면역 강화 효과가 더해지죠.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 막걸리 특유의 시큼한 맛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추천해요. 두 번째, 생과일 막걸리예요. 복숭아, 배, 키위 같은 제철 과일을 얇게 썰어서 막걸리에 넣고 10분 정도 두시면 과일의 단맛과 향이 배어들어요. 과일 속 비타민과 효소가 더해져서 술이라기보단 마치 건강음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저는 여름엔 배, 겨울엔 귤이나 사과를 넣기도 해요. 단맛이 자연스럽고 과일 안주 없이도 한 번에 해결돼요. 세 번째, 계피 막걸리예요. 막걸리에 계피 가루를 아주 소량 한 꼬집 정도 넣어서 저어 드시면 돼요. 계피는 혈당 조절과 항산화 효과가 있는 향신료로 당뇨 걱정 있으신 분들께 권해드리는 방식이에요. 계피 특유의 향이 막걸리 냄새도 잡아줘서 평소 막걸리 냄새가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네 번째, 생강 막걸리예요. 막걸리에 간 생강즙을 아주 소량 넣어 드셔보세요. 몸이 으슬으슬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날, 생강의 항염, 항바이러스 작용 덕분에 속이 훨씬 편안해져요. 특히 겨울철이나 면역력이 약해질 때 즐겨 마시는 방식이에요. 저녁 한 끼를 술이 아니라 발효된 자연의 한 모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방법들 중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막걸리에 대해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드렸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술은 약처럼 제대로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막걸리가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제가 만난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4세 김기태 씨가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는 통풍 때문에 발을 절뚝이며 걸어 들어오셨어요. 자주 술자리가 있었고 그때마다 맥주에 소주까지 함께 드셨어요. 그러다 며칠씩 발이 붓고 통증이 심해져서 밤잠을 설치셨죠. 진료실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드렸어요. 술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차라리 맥주 대신 생막걸리 한두 잔으로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식사와 함께 드시고 술찌꺼기까지 잘 흔들어서 드시면 훨씬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김기태 씨는 잠시 웃더니 평생 먹어온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맥주는 통풍에 정말 안 좋아요. 맥주는 드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몇 달 후 다시 내원하셨을 때는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요즘은 발도 잘 안 붓고 속도 덜 더부룩해요. 잠도 예전보다 깊이 자고요. 술을 줄이긴 했는데 막걸리로 바꾼 게 제일 큰 변화 같아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느꼈어요. 모든 술이 나쁜 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금주가 답이 아닐 수도 있구나 하고요.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에요. 당신이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해요. 오늘 이야기가 한 잔이 그리운 당신에게 또는 매일 술을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조금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요. 술을 끊느냐 마느냐보다 어떻게 마시느냐 그리고 무엇과 함께 마시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87세 의사가 50년 경험을 바탕으로 전해드린 막걸리 이야기 어떠셨나요? 특히 기억해 주세요. 막걸리를 마실 때는 반드시 병을 잘 흔들어서 술찌꺼기까지 함께 드시고 생막걸리를 선택하시고 식사와 함께 적당량만 드시라는 거요. 그리고 무엇보다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의와 상담하신 후에 드시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꼭 들려주고 싶은 분이 떠오르셨나요? 그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줄 수 있어요. 소중한 경험이나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87세 할아버지 의사가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 드릴게요. 건강하세요. 당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생막걸리로 건배.